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그동안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지역 축제가 이달 들어 하나둘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지역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지난 지역 축제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 축제들이 하나둘 부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안동부터 살펴보면 지난달 28일부터 열린 월영 야행에 관광객 20만 명이 다녀갔다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안동 문화재 야행, 월영 야행이 열렸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초대박이라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네. 저도 다녀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차장이 이제 월영교에는 1주차장이 있고 2주차장이 있는데 네. 이 주차장에서부터 유교랜드까지 약 한 2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거리에 차가 가득해서 주차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네, 역시 안동 지역민들과 또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행사라는 게 그런 방증이 됐고요. 네. 자세한 행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 문화재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월영야행은 2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왔는데요. 월영교의 전통 등간과 조명거리는 좀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포토존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네. 저도 사진 여러 장 찍었는데 아쉽게도 인생샷은 건지지는 못했어요. 아쉽네요. 네. 이러면서 또 관광객들의 좀 만족도를 많이 높였고요. 행사장 곳곳에 야간 조명으로 거리를 가득 채워서 월영교 일대가 빛으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석빙고, 선성형 객사, 남방고택과 같은 월영교 일원에 산재한 문화재의 가치를 주위에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됐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초롱으로 불을 밝혀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네. 마치 조선시대의 강가를 좀 걷는 기분 들더라고요. 네, 또 스탬프 투어 같은 걸로도 문화재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서 네. 사람들이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각 문화재에 얽힌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도 열렸고요. 안동의 무형문화재 공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동을 가진 역사와 전통의 멋을 선보여서 문화재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영락교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월영교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먹거리를 먹는 축제도 열렸습니다. 네. 특히 달빛 라디오라고 해서 DJ가 현장에서 직접 참가자들의 사연을 받고 또 음악을 선곡해주는 그런 부스도 마련이 돼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직접 사연을 써서 신청했는데 제 사연을 즉석에서 읽어주기도 하고 제가 듣고 싶었던 노래도 들려줘서 아마 관광객분들이 더욱 신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월영교에서 안동 민속촌이 운영하는 월화 귀성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네.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네, 월화 귀성곡은 스토리텔링을 더한 미션 수행형 공포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동의 대표적인 관광지 월영교에 재밌는 테마를 접목한 덕분에 MZ세대에게 특히 인기를 많이 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 공포 체험은 민속촌에서 진행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뭐 안동시 인구가 15만 명 선인 걸 생각해 보면 20만 명이 왔다 간 거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이어서 예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천에서는 곤충 축제와 용궁 순대 축제가 열렸는데요. 어떤 축제들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2022 예천 곤충 축제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었는데요. 자, 이제 곤충 축제 기간 예천을 방문한 관람객 수는 25만 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죠. 네. 네, 당초의 목표였던 2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축제 기간 내내 맑은 날도 있었지만 비도 오고 좀 습한 날씨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궂은 날씨 속에서도 관람객들은 새롭게 조성된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곤충의 생태를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곤충관과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충류관, 포토존과 난장 장터와 같은 다양한 볼거리로 예천읍 시가지가 곳곳이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 효자면에 위치한 공중 생태원은 네. 5천여 마리의 다양한 나비를 체험할 수 있는 나비 터널을 비롯해서 만여 마리의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살아있는 곤충관이 마련이 됐었고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곤충 정원,
그리고 생태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노레일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예천의 용궁축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황리에 마무리가 역시 됐습니다. 저도 평소에 용궁 순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또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예전에 먹어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토종 순대는 물론이고 용궁 김치 순대 같은 것도 있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축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지난 13일에서 14일 양일간의 예천군 등지에서 열렸는데 전통 시장에서 9회 용궁 순대 축제가 용왕님이 반한 그 맛, 용궁 순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 농특산물을 비롯해서 개막식에는 유명 트로트 가수 공연도 펼쳐졌고요. 또 관광객의 즉석 노래방, 용궁 순대 레크레이션 공연, 관람객 경품 추첨 등을 통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진 못했지만 너튜브를 통해서 행사를 즐겼는데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순대 자르기로 그 막을 열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행사 시작되면 커팅식을 하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떡을 자르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용궁 순대로 그 폭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14일 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곤충축제 기간 용궁 순대 축제가 함께 열리면서 축제장과 순대 식당가로 좀 인파들이 많이 몰려서 4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봉화군에서는 봉화은어축제와 봉자 페스티벌이 열렸죠. 축제의 소개와 성과 짚어주시죠. 네, 앞서 예천 곤충축제가 6년 만에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봉화은어축제는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9일간 봉암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졌는데요. 이번 축제의 방문객은 20만여 명 정도 되고요. 네. 경제적인 효과는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그러네요. 보이고요. 네, 네. 축제 하이라이트는 은어 반두 맨손잡이 체험이었습니다. 이걸 하러 꼭 봉화 은어 축제에 오신다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은어 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맨손잡이 체험이 없을 때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체험들을 비롯해서 매일 다양한 테마 공연 프로그램과 또 물놀이존, 샌드아트, 모래 놀이장 같은 아이들을 위한 놀거리도 많이 되어 있었고요. 또 다양한 체험과 함께 또 쿨링포그 설치를 하면서 방문객들이 더욱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축제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제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어신 선발대회는 큰 관심을 끌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어신에 등극하려면 은어 몇 마리 정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한 10마리 정도?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잡아야 되더라고요. 몇 마리를? 네, 이번에는 37마리를 잡으신 분이 1등을 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축제도 있었고요. 또 축제 기간 매일 다른 테마로 펼쳐진 밤 공연도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특설 무대와 수변 무대로 오가면서 열린 공연 테마 프로그램이 그동안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했던 관람객들과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큰 활력을 줄 수 있지 않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또 봉자 페스티벌은 봉화에서 자생하는 우리꽃 열리는 자생꽃 축제라는 의미로 지역 농가에서 위택 재배한 꽃들로 봉화에 있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을 다양하게 꾸몄습니다. 그 식물을 축제에 활용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2018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축제라서 참 볼거리도 많고 또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좀 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지역민들의 특히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숲을 만드는 플리마켓과 지역 예술인을 초청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목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고품질의 여름꽃 숲 해설 프로그램, 숲속 특별 전시 포토존, 포레스트 랩을 같은 그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한여름에 피어나는 꽃들인 자생식물을 전시하고 수목원의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들도 전시가 되면서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세 축제 모두 20만 명 이상이 다녀갈 만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최 측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이런 요인들 덕분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살펴본 안동과 예천, 봉화구는 과거의 축제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요즘 MZ세대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관람객들과 관광객들이 와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노력과 준비가 큰 성과로 돌아왔다고 보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축제들은 사실 먹거리에 좀 치중된 축제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축제에 걸맞게 좀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공연과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들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파악하고 이것들을 특화시켜서 지역의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것도 큰 성공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코로나19 이후에 지역 축제의 판도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개최 예정인 축제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동의 대표 축제죠.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3년 만에 개최가 됩니다. 올해는 네.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2022가 낙동 강변 탈춤공원 축제장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도심 속 축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동안 지역 최대 축제인 탈춤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긴 했지만 사실 지역 주변 상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많았었는데요. 네. 특히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식당가나 판매 부스 대다수가 외지 전문 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차지를 하면서 정작 안동의 상권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지는 못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안동시가 이번에 확 바뀌었습니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 동안 열리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021을 탈난 세상, 영웅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도심에서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도심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에서 구 안동역사로 이어지는 경동로 6차로를 통제를 해서 축제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개막식, 폐막식을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 그리고 대동난장 등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들도 여기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웅부공원과 문화공원에서는 민속놀이와 노다리 밟기, 안동 민속축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 밖의 프로그램들도 도심 거리와 월영교 등에서 진행돼서 지역 상권으로 관광객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또 공연 관람료를 지역 화폐로 대체시켜서 기존 식당가와 부스, 그리고 원도심 내 지역 상가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게 됐고요. 안동이 이렇게 새로운 탈춤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만큼 꼭 성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좀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도심에서 처음 진행하는 만큼 어떤 성과들을 가져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 오는 9월에는 안동에서 세계유산 축전도 열린다고요. 네, 작년에도 세계유산 축전이 안동에서 열렸죠. 네. 네, 저도 작년 하회마을 부용대에서 하는 낙화를 봤었는데요. 사실 그 낙화를 보면서 안동의 좀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서 뜻깊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안동에서도 열리고 또 안동과 영주, 네. 수원과 제주 지역의 세 곳을 무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세계유산축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9월 3일 안동과 영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작년에는 열리지 않았던 영주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네. 좀 새롭게 큰 행사가 열린다는 건 영주 지역민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주에는 아름다운 서원들도 많고 또 문화재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려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영주 지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하회마을과 부석사, 서원들을 무대로 다양한 예술가들이 펼치는 공연과 전시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2022년 경북북의 축전의 주제는 이동하는 유산으로 현대예술을 통해서 세계유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세계유산에 쉽게 다가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9월 2일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하회탈 탄생설화를 주제로 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한 축전 주제관도 공개가 되고요. 또 하회마을 고택안에서 국내외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국제유산 미술제도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야간 행사인 선유 줄불놀이와 도산서원 야간 개장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선유 줄불놀이는 아까 제가 낙화 말씀드렸는데 네. 이 줄불놀이를 보기 위해서 안동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볼거리니까요. 네. 꼭 뭐 작년에 놓치셨다면 올해는 꼭 방문해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소수서원에서는 영정 봉안례 재현 행사와 소수서원 유생체험과 같은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는데요. 부석사에는 영주 출신의 안인미 무용가가 부석사 일주문부터 무량수전까지 이동하면서 야외 무용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는 만큼 또 거의 가을에 네. 입문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영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풍기인삼 축제인데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풍기인삼 축제 대신에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로 열린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는 지난 2017년 풍기 인삼 축제 개막식을 통해 엑스포 유치 선포식을 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걸쳐서 이번에 열리게 되는데요. 현재 준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엑스포 행사장으로 사용된 500년 풍기인삼 문화 팝업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고려 인삼 10회지의 위상을 알리는 랜드마크이자 또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 더 신경 써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각종 공연과 행사를 위한 주무대와 상설무대, 인삼 전시관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달에는 가상 공간을 실사화한 메타버스를 오픈하면서 사전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이 밖에도 엑스포 전시관과 주제관, 생활과학관, 또 인삼교역관, 인삼미래관 같은 기존 엑스포와는 다른 차별화된 그런 볼거리들을 마련된 전망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영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오프라인 축제인 만큼 관심들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사전 예매 입장권이 대량 구매도 많이 일어나면서 좀 성황리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100세 시대의 건강과 힐링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건강식품인 우리 인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인삼 엑스포 기간 동안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학술 회의와 함께 또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선보이는 문화 엑스포가 될 예정입니다. 소수서원과 부속사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한 영주시는 이번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문화유산의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 거점 도시로서 좀 면모를 다시 드러낼 전망입니다. 네, 끝으로 한 곳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송군 대표 축제죠. 청송사과축제가 11월 초에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열리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16회 청송사과축제가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개최가 됩니다. 네. 축제 주제는 엔데믹 전환에 따른 국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기의 부활을 기원하기 위한 황금진 청송 사과 세상을 밝히다라고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올해 청송 사과 축제는 다시금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대표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하고 또 코로나와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는 온라인 축제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청송 사과 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코로나로 좀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축제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축제를 개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짧게 의견 주시죠. 네, 사실 지역 축제가 무더위를 보내는 이달 말과 또 가을에 집중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다시 성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 축제 방역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이 스스로 방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개최하는 우리 지자체들에서 좀 신경 써서 방역을 위한 그런 대처 방안들이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지자체에서 축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지역 문화에 대한 특성화로 지역 이미지 보완 향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서히 축제가 내용의 독창적인 질적 수준을 좀 많이 높여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축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